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농을 하고 이제 내가 농산물은 이쁘게 키웠다. 꽃이든 화해든 과일이든 야채든 정말 정성껏 키우시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쁘게 키웠고 정말 탐스럽게 키웠는데 판매처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판매 홍보를 지원해 드리니까, 내가 농사는 잘 지었는데 판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래에 뜨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이제 3월이 돼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정말 봄이 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물들도 하나씩 이렇게 생동감을 찾아가는데, 이 식물들이 생동감을 찾아가듯 우리 사람들도 같이 생동감 있게,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생동감 있게 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 위주로 소개할 거냐면, 될 수 있으면 사계성 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사계성이 강한 식물들, 그리고 봄에 꽃이 화려한 식물들 두 파트로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계성이 강한 식물들, 부틀레아라든가 더블플레이 조팝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봄에 굉장히 화려한 꽃들이죠. 팥꽃나무, 장미조팝, 이런 나무들을 또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객님들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있게 사계성 강한 나무들과 봄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소개할 식물은 부틀레아라는 품종입니다. 외성 부틀레아라는 품종은 우리 이제 고객님들도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키는 한 60cm 정도 내외로 크지만 사계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죠. 사계성이 강하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계속 펴요. 계속 피는데, 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마 4월 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1월, 12월에도 날씨만 맞으면 12월 달에도 꽃이 핍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큰 꽃이 피어요. 꽃의 크기가 화양이 크지만 이제 두 번째 필 때는 꽃을 잘라주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꽃의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굉장히 꽃알수는 많아지지만 꽃의 크기는 조금 작아지는, 하지만 가을 12월 때까지도 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향기도 워낙 좋아서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하고 버터플라이 캔디라, 버터플라이라고도 해요. 나비나무라고도 하죠. 정말 나비들을 많이 부르는 나무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향기 좋은 꽃을 원하신다라면 우리 고객님들 외성으로 크는 부틀레아를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가 영하 한 20도 정도,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을 해줘야 되고, 아마 중부권 이남 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틀레아 특징이 또 있어요. 아마 추운 지방에서도 위 상수는 다 죽지만 아래에서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온만 어느 정도 해주면 추운 북부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라는 것, 하지만 약간의 보호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틀레아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꽃을 잘라주면 그 다음에 꽃이 언제 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45일이 지나면 다시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5일 후에 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지를 딱 해주면 45일 후에 다시 꽃이 올라와서 꽃이 피니까 45일 후에 나는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45일 전에 꽃을 잘라주세요. 뭐 부모님 생신이 있다든가 어떤 있어서 정원이 화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미리 45일 전에 계산을 하셔서 꽃을 잘라주시면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번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번식은 아주 잘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서 번식하는 건 괜찮은데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이다 보니까 번식을 해서 나는 이걸 팔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번식 한두 개 해가지고 내 정원에 심겠다라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판매 목적을 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번식 방법은 삽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무의 가장 큰 메리트, 향기가 있으면서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45일마다 핀다. 그래서 12월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품종은 5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리틀 루비라는 품종인데
나무가 좀 작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무는 컸었는데 전지를 하다 보니까, 한번 뿌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뿌리 상태가 보시면 굉장히 실하죠. 묵은둥이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쑥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나무는 작다고 하지만 나무 키우는 데는 걱정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리틀 루비이고요. 그 다음에 잎 품종은 리틀 퍼플입니다. 진한 보라색을 원하신다라면 리틀 퍼플, 빨강을 원하신다라면 리틀 루비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틀 핑크입니다. 나는 핑크색이 좋아 라고 하시면 리틀 핑크를 심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핑크도 이렇게 작지만 묵은둥이다 보니까 뿌리 상태 보여드릴게요. 전지를 해 놓은 거다 보니까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어졌을 때 세력이 좋아서 쑥 올라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리틀 스위트 하트. 리틀 스위트 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연한 보라색을 원하시면 리틀 스위트 하트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흰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틀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고객님들 원하시는 색깔에 맞춰서 정원에 심으시면 될 것 같고, 키는 크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60에서 80cm 정도 수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80cm 정도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정원에 심었을 때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식재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많이 피는 건 영양제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봄에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주면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주지 마세요. 가을에 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라면 내한성이 그래도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웃자라다 보면 내한성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처서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기억해 주십시오. 붙들레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더블플레이 조팝입니다. 더블플레이 조팝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는 그런 유명한 식물이 되었죠. 더블플레이라는 의미 자체가 2번 핀다라는, 리블링이 된다라는 의미의 개화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도 개화하고 가을에도 개화하지만 꽃을 잘라주는 거에 따라서 여름에도 개화시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많이 핀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 올라오는 잎들이 새순이 너무 이뻐요. 새순이 가을에 단풍이 드는 듯한 그런 색감으로 올라옵니다. 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풍이 드는 듯한 느낌으로 올라오고, 지금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녹색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약간 붉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순이 단풍이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품종도 좋지만 꽃도 좋지만 잎도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도 봄에도 보고 가을에도 보고 여름에도 볼 수 있지만 잎도 3월 달에 새순이 올라올 때 정말 이쁜 그런 꽃이고요. 개화 기간 같은 경우도 꽤 긴 편이에요. 그리고 리블림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 번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는 어떻게 되냐,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기준을 영하 25도로 잡는다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내한성 온도가 25도라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이죠. 하지만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그 번식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라이센스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나무들은 분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 형태에 따라서 분주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삽목은 잘 되는 나무니까 삽목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정원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플레이 조팝은 총 6가지 품종이 있죠. 6가지 품종이 있는데, 황금색이 피는 골드, 빨강색의 연속 개화성이 좋은 두지, 잎이 아름다우면서 빨간색 꽃을 보여주는 레드, 그 다음에 분홍색 꽃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그리고 흰색 꽃을 보여주는 블루카즈, 이렇게 총 6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기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부터 빨간색까지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기호에 맞는 걸 심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작게 크는 품종이니까 키는 60cm에서 80cm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식재 위치는 앞쪽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죠. 두 식물 다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식물들이에요. 정말 꽃이 너무 이쁘게 피는 식물들인데, 벌써 이거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팥꽃나무입니다. 정원에 심어졌을 때 이게 다 보라색 꽃이에요. 보시면 이 꽃대들이 다 보이시죠? 이 보라색 꽃들이 팥꽃이라고 팥 색깔을 낸다고 해서 팥꽃인데, 보라색 꽃이 이렇게 막 피어 있어요. 다글다글 피어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있을 때 정말 존재감을 나타내는, 고객님들 정원에서 한 그루만 심어줘도 포인트수로 존재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 수영 자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수영을 이쁘게 만들어가요. 수영을 이쁘게 만들어가서 또 전지를 해주면 더 이쁘게 만들어가는데, 이 봄꽃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 특징이 있어요. 가장 핵심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전지 시기예요. 전지 시기를 언제 해주냐에 따라서 꽃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없는데, 봄꽃들의 특징은 봄에 꽃을 보자마자 전지를 해주십니다. 바로 전지를 해주면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꽃을 보시고 바로 전지를 해주셔서 또 더 풍성하게 가지를 올려서 내년에는 더 화려한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지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효성 비료를 주면 꽃이 필 때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해야 꽃도 개화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미 중에서, 조팝나무들 중에서 명실상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장미조팝입니다. 이 장미조팝 같은 경우는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하얀색 장미꽃이 핍니다. 그것도 겹장미, 하얀 겹장미처럼 보이는 장미꽃들이 정말 손톱만큼 작은, 새끼 손톱만큼 작은 꽃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어요. 화려하게 피어 있을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아, 꽃이 아름답다라는 걸,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와, 이 나무 정말 아름답다, 이 나무 정말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 다 이제 삽목이라는 걸 통해서 번식을 하고요.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이고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라이센스도 없어서 고객님들 정원뿐만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삽목을 하셔도 상관없는 나무들이라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보시고 삽목도 해보시고 개체수도 늘려보시고. 그렇지만 이 장미조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삽목이 잘 안 되는 나무예요. 성공률이 이렇게 쉽지 않은 나무지만 그래도 삽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런 나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주를 하셔도 됩니다. 분주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수영에 따라서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정원 월동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월동 여부 걱정 안 하시고 심어서 봄에 전령사처럼 화려한 꽃을 보시고 전지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조팝과 팥꽃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들에게 많은 꽃 중에서 선택한 게 사계성이 강한 꽃과 봄을 알려주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들 겨울의 기지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이제 정원으로 나와서 만끽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 식물들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 고객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봄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환절기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